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동네 미용실 전용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최재봉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고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동네 미용실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전 시간에 구매 흐름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흐름에서 지난 시간에는 인지 영역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나머지 검색하고 그 다음에 검증, 그 다음에 확산하는 그 영역을 어떻게 하고 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약간 복습을 해보면요. 인지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TV하고 라디오 광고를 하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 근데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요즘 스마트폰에서 SNS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SNS 영역에 광고를 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다라는 거. 그것도 내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해보시면 매출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역도 마찬가지로 나 유튜브 촬영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는 거, 만약에 커트를 잘한다. 그럼 매일 커트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 올리고 그걸 광고로 하게 되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인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지도 영역과 블로그 영역은 선택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필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영역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지된 사람들은 그 다음 영역이 뭐라고요? 검색하는 영역입니다. 이 검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이 가게가 훌륭한지, 이 가게 주인장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검증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사이트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용실이 있는데 어떤 미용실은 사이트를 정말 멋지게 꾸며놨어요. 우리가 흔히들 어떤 매장을 가는데 미용실 말고 예를 들면 그 결혼식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결혼식장을 찾아봤는데 사이트가 없는 결혼식장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느낌이? 여기 믿을만 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결혼식장을 딱 검색했는데 사이트가 너무 멋지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진도 너무 멋지고 그 다음에 그 배경도 너무 멋지게 꾸며져 있다면 사람들이 사이트가 없는 곳보다는 있는 곳에 방문하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가게를 차리는 거, 우리가 오프라인에 지금 매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방문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고객의 구매 동선이라면 고객이 흐르는 동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흐르는 동선에서 내 가게가 있어야지만 그 가게를 방문해서 검증도 해볼 거잖아요. 그 영역이 바로 사이트 영역입니다. 그러면 미용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이트 가지고 계신 분들 몇이나 있을까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미용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마 90% 이상은 사이트가 없을 거예요. 혹시 사이트가 있다고 해도 관리가 거의 안 돼 있을 겁니다. 관리가 안 된 사이트는 있으나 마나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사이트를 멋지게 꾸며가지고 이걸 홍보를 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출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데 미용도 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사이트 관리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트형 블로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서 제가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람은요, 일반 고객들은 두 가지 영역이 만족이 되면 그 가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요,
주인장의 신뢰도입니다. 그 운영자의 신뢰도죠. 그러면 운영자가 정말 스킬이 있는지 또는 운영자가 유명한지. 그래서 우린 음식점 갈 때도 유명한 어떤 셰프가 한다고 하면 가지요. 거기 방문하러 갑니다. 왜? 일단은 처음 가는데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미용을 운영하시는데 나의 유명세, 내가 어떤 걸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역은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실장들, 우리 실장님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홍보하는 그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서비스의 만족도입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디에서 체크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별로 신뢰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네, 고객의 후기. 고객들이 후기가 좋다고 하면 그거 보고 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후기는 어디서 많이 잡아내주면 돼요? 블로그 영역에서 사람들 리뷰어를 많이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도 영역에서 아까 방문자 리뷰 있죠. 그리고 블로그 리뷰,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채워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가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경쟁자는 벌써 5년, 10년 동안 이걸 알고서 계속 구축해 왔어요. 그럼 난 이제 알았으니까 빨리 해야지. 네, 빨리 한다 그러면 노력 대비 시간은 좀 단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거쳐가야 될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10년 걸릴 거 우리는 3년, 5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게끔 그걸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거 못해 하면서 안 하신 분은 내년 이맘때 또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마케팅할까? 아마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고민하신 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맞죠? 네, 그거는 작년 이맘때 고민했을 때 무엇인가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미용실 사장님들 오늘 꼭 한번 하나라도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좀 웃으면서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무슨 검증이요? 주인장의 신뢰도, 두 번째는 서비스의 신뢰도. 이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만들까 이걸 고민을 하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단순하게 블로그 열심히 운영하고 인스타 열심히 운영하고 이것이 매출화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이트 영역은 좋기는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영역을 사이트처럼 꾸며낼 겁니다. 지금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블로그 만드세요. 왜? 왜냐하면요. 블로그는 무엇이라? 온라인상의 가게라는 거죠. 가게가 없는 가운데 사람을 몰아오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매장들 가보면요. 정말 멋진 가게들 요즘 신규로 오픈한 가게들 가보면 정말 멋지죠. 네, 인테리어도 정말 멋지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나 앞에 나가는, 앞에서 보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사람들한테 고급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도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자, 블로그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문적으로 보이나요? 네, 대다수는 전문적으로 안 보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블로그를 이렇게 멋지게 꾸미는 그런 샵이 있잖아요. 그러면 글을 몇 개 써도 매출 고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꾸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포토샵을 열심히 배워서 저거를 꾸민다. 첫 번째. 그게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자, 저런 그 디자인 영역은요, 예술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용하시면서 나 예술적인 감각이 어려서부터 있었다. 이러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몇백만 원 주면은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프리랜서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샘플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샘플 굉장히 멋지죠? 네, 저렇게 멋지게 디자인하는데 적게 들면 5만 원, 많게 들면 15만 원 정도면 블로그를 멋지게 사이트처럼 꾸며줍니다. 그러면 포토샵 배워가지고 한 달 후에 엉성한 홈페이지를, 블로그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크리에이터, 내가 창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느냐, 이걸 발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로그가 사이트형 블로그를 반드시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전문가다라는 것을 첫 인상으로, 사람들이 블로그에 처음에 딱 떴는데 정말 엉성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프로처럼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기부터 신뢰가 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뉴스 영역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뉴스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 영역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대치동 미용실 이렇게 검색했을 때 뉴스 영역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뉴스 영역에 나타나면 여기 이 뉴스 영역에 내 미용실 상호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은, 이 원장님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고 뉴스 영역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올라오면 어떨까요? 네, 대치동 미용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영역을 보고 온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사람한테 내가 이 머리를 깎게 되는 거구나, 내가 머리 펌을 하는구나, 이런 프라이드를 느끼고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뉴스 영역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기가 가장 잘합니다. 그죠? 자기가 어디 가서 상을 받아왔거나, 그리고 어디에서 본인이 강의를 했다든가, 그리고 20년 경력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본인이 가장 알죠. 그것을 A4 용지에 한 반 장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요. 어떤 검색이요? 언론 기사 전송, 이렇게 한번 꼭 적어보세요. 언론 기사 전송 이렇게 써보면 그 대행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내가 기사를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면요, 그 사람들이 오전에 보내주잖아요. 오후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뉴스 첫 번째 딱 나타나요. 정말 신기하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언론에 공개 노출이 되려면 한 건당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언론 전송, 내가 기사를 작성하고 언론 전송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면 될까요? 네, 저렴하게는 5만 원에서 비싸게는 10만 원, 그 안쪽에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만 잘 고르면요,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브랜딩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샵을 브랜딩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지금 프랜차이즈 미용 샵들 되게 많죠.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샵하고 경쟁할 수는 없죠. 없지만 그들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제가 권하지는 않지만요, 적게 들이면서도 충분히 브랜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정도 해가지고는 별로 사람들한테 이미지 각인이 잘 안 되겠죠. 몇 번? 네, 꾸준하게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5개 정도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5개월은 해주면 좋겠죠. 네, 그럼 1년에 한 5번은 나간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꼭 한번 이 영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선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인지되고 그 다음에 검색이 됐죠. 그럼 사람들이 검증을 합니다. 자, 검색은 왜 한다고 그랬죠? 네, 그 운영자의 신뢰도입니다. 이 원장이나 이 샵이 정말 잘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검증하는 단계에서 아까 블로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블로그에서 나 잘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내가 직접 운영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요? 내가 전문가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술하는 모습 그리고 시술 전후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올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블로그에서 미용실 원장님에 대한 검증 영역이 없어요. 그냥 시술하는 모습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 블로그만 그 시술 영역만 보여주나요? 옆에 블로그 하시는 미용실에서도 똑같은 거 보여주고 또 옆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초이스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차별성이 뭐라고요? 네, 바로 원장님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글을 가끔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술 과정 써주는 거 되게 좋죠. 그런데 아까 원장님의 원장님의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역, 그거는 10개 중에 2개는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80대 20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디 가서 요즘 미용하시는 분들 배우는데 되게 많지요. 유명한 사람한테 배우러 갔다. 그러면 그 일상을 쓰는 거예요. 일상을 쓰면서 요즘 머리 스타일이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원장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증 단계는 아무리 내가 잘 잘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요. 왜? 옆집도 그러고 앞집도 그 내용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믿어주는 건 뭐냐면 고객들의 후기를 보고 그나마 믿어주죠.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비중이 컸는데 요즘은 하도 작업성이 많다고 그래서 고객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영역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리뷰 영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뷰 영역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리뷰는 꾸준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리뷰를 지금까지 많이 썼는데 저 효과 보지 못해서 리뷰 끊었습니다. 이런 분들 꽤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느 부분에서 몰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리뷰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리뷰만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상의 가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뷰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방문해야 될지 모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단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리뷰 영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블로그를 먼저 운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리뷰 영역을 잡아내는데요. 그럼 리뷰에서 어떤 키워드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지역 플러스 미용실, 그리고 지역 플러스 펌 잘하는 곳, 지역 플러스 그 다음에 뿌리 염색 잘하는 곳, 이런 걸 잡아내면 좋겠죠. 그래서 리뷰어한테 그냥 알아서 써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매출 키워드를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이 키워드를 꼭 좀 제목에 넣어주세요 이러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펌 잘하는 미용실, 이렇게 서초동 뿌리 염색 잘하는 미용실, 요거 좀 꼭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리뷰어들이 그걸 쓰면 한 달에 5명, 10명씩 내가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리뷰를 쓴다면 서초동 미용실을 검색했을 때도 내게 계속 노출되고요. 서초동 펌 잘하는 미용실 검색했을 때도 내게 계속 노출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이게 꾸준하게 하면 이 블로그 글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또 다른 글이 또 올라오고, 그럼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우리 미용실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은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출이 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 영역이 검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서초동 펌 잘하는 미용실이 블로그 글에 상위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굉장히 잘하나 보다. 그럼 이 미용실이 어디지? 라고 생각해서 땡땡 미용실에 가보니 너무 잘해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땡땡 미용실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가 첫 번째 나올 거예요. 플레이스에 방문자 리뷰, 그걸 보겠죠. 그럼 방문자 리뷰에 별표 5개 해야 되는데 별표 1개, 2개짜리가 수루룩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올까요? 네, 절대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개에서 5개 별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방문객들이 사장님 너무 친절해요. 사장님 스킬이 너무 좋아요. 그 손상된 머리가 너무 있었는데 이 사장님한테 가서 너무 좋게 됐어요. 이런 후기가 쭉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걸 믿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지금 상위 노출 안 돼도 사람들은 한 번은 우리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검색하고 온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서초동 미용실 지도 영역에 상위 노출 안 돼도 우리 미용실을 검색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문자 리뷰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리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것이 매출 고객을 잡아내는 성공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그것까지 가면, 검증까지 되면 우리 매장으로 오게 됩니다. 매장으로 오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가 확산입니다. 자, 요즘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고요. 젊은 사람은 인스타 많이 하죠. 그러면 오늘 사진 찍어서 당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제가 무슨 이벤트로 뭘 해주겠습니다. 뭐 정의할 게 없으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 드리면 돼요. 또는 할인을 해주면 되겠죠. 또는 샴푸나 아니면 요 샘플용 샴푸 이런 거 공짜로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 인스타에 올리면 그 사람의 친구가 1000명이면 1000명이 그 미용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고 요 사람을 신뢰해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즘 이제 이렇게 미용실에 프로모션을 하는 이벤트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입해 있는 인스타에 이렇게 해시태그 뭐뭐로 올려주시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벤트 하시는 분들 꽤 되죠? 문제는 뭘까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관심 많은데요. 그 관심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키웁니다. 화초를 키우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물만 줘요. 그런 것과 화초를 키울 때 물 주기 전에 어떻게 해요? 화초한테 사랑한다. 오늘 잘 컸지? 하면서 정성스럽게 화초를 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화초를 줘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정성스럽게 마음을 준 화초는 그 마음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벤트를 할 때 기능적으로 이벤트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머리를 깎으면서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미용실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꼭 좀 혹시 인스타 하시면 꼭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샴푸를 할 때 요즘 우리 그 두피 좋아지는 클리닉 해주잖아요. 그러면 인스타에 올려주면 두피 클리닉을 제가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과 그 이벤트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꾸만 멘트를 날려줘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벤트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인스타를 막 안 해도 이렇게 입소문에 의해서 입소문과 내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유명한 미용실이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만약에 어디서 수원에서 만약에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지는 않죠. 네, 혹시 와주면 감사하겠지만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주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그 친구들이 보통 서울에 있는 친구보다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인스타 친구나 페이스북 친구가 될 겁니다. 거기에
이런 피드가 올라오면 그 친구들이 그걸 보는 거죠. 너 이뻐졌다? 어디서 했냐? 이렇게 또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매장에 방문할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죠. 한번 통계 자료 볼게요. 자, 구매 패턴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라디오나 기사, TV 광고를 보고 방문할 확률은 4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블로그나 또는 SNS가 없을 경우에는 TV나 라디오 광고가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온라인의 의견을 보고 73%가 방문한다고 하고 그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의견이 어떤 걸까요? 네, 블로그에서 리뷰를 온라인의 의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나 이 먹방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또는 어디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미용실 갔더니 여기 짱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미용실이 대박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온라인의 의견에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게 몇 퍼센트냐면 73%의 사람들이 온라인의 의견을 보고 방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지인의 추천입니다. 지인의 추천. 자, 우리도 흔히들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어느 미용실 갔더니 거기 정말 잘 깎더라 라고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가까운 친구한테. 그럼 친구가 그 미용실 갈 확률이 지금 통계 자료에 보면 92%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소문에 의해서 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 뭐가 발달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내가 어디 갔다 왔고 너무 좋다라고 사람들이 올리면 이거는 어떤 대행사에 의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 친구가 올린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올 확률이 92%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벤트 했을 때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매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블로그 잘 못하겠어 하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벤트라도 활성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매출이 어느 선에 가면 달라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가면, 우리 시골에 가면 경운기가 있어요. 경운기 시동 걸릴 때 있죠. 네, 경운기 시동을 걸릴 때 처음에 천천히 시동을 한 1시간 돌려보세요. 그러면 시동이 걸릴까요? 절대 안 걸립니다. 그럼 시동을 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을 다해서 돌려야지만 시동이 걸리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마케팅은 핵이 뭉칠 때까지는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짧을 때는 1달, 길게는 3달. 이 정도가 걸리면 이게 핵이 빵 뭉쳐지면 그때부터 마케팅 효과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느슨하게 1년 동안 해요. 그럼 1년 동안 해보니까 효과도 별로 없더라 하고 다들 지쳐. 이런 경우가 아마추어식 접근입니다. 프로식 접근은 처음에 핵이 뭉칠 때까지는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 내가 확산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피드를 우리 미용실 해시태그로 해서 우리 미용실 검색해보면 한 달에 500개씩 한번 올라오는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거기에 돈이 드는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핵이 뭉치면 투자한 돈의 몇십 배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딩도 확실히 구축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해되죠?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구매 동선을 쭉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어떻게 광고를 만드느냐, 이건 대행사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접 하면 직접 효과가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전단지 뿌리는 가격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스북 광고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페이스북 광고는 제가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마케팅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지만 사업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한 지 벌써 20년째 됐습니다. 저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족발의 장인이라는 족발 프랜차이즈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가맹점이 1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이 각각 지역별로 가맹점이 오픈이 되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가맹점이 그 지역에 오픈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이 마케팅을 전개합니다. 인지시키는 마케팅. 아까 인지시키는 가장 좋은 마케팅은 SNS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에서 지역 타겟 광고를 때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올립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광고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놓고 보니까 여기 좋아요가 632명이나 좋아요했고 댓글이 32개, 공유가 7건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같은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 시간에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를 인수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타겟 광고를 세팅하면 인스타도 자연스럽게 같이 연동해서 광고가 나가는 거. 물론 인스타 내에서도 광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고 젊은 사람은 인스타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은 회사니까 같이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올리면 바로 밑에 게시물 홍보하기 이렇게 나와요. 게시물 홍보하기. 이 버튼이 나오면 이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광고 미리 보기라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에서 이벤트 하는 내용이 나오면 사람들이 반응도가 되게 좋겠죠. 우리가 전단지를 뿌렸는데 효과가 없는 거는 이벤트가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했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은 커트 20% 할인 또는 그 펌 30% 할인 요거를 해드리겠다고 할인 서비스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를 하면 그걸 보고 내 지역에 있는 샵이라면 사람들이 한 번씩 눈길이 가게 되고요. 그걸 보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팅이 나옵니다. 이 세팅은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내 가게를 중심으로 4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겟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타겟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넘어가면 위치를 설정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도달하기 해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지역을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지역을 선택하면 이렇게 내 가게 중심, 저희가 지금 족발의 장인이 본점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지금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저희 가게를 중심으로 점이 찍힌 거예요. 여길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4km, 5km는 배달도 안 되니까 2km만 하겠다. 이렇게 내 가게를 중심으로 2km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2km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요즘은 스마트폰 하면은 위치 추적이 다 됐죠. 네,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제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치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회식하고 족발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고 싶겠죠. 저렇게 광고 나오는데. 그리고 할인 서비스도 하고 또 서비스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번 정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플러스 요 범위를 선택합니다. 길이를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 영역이 뭐냐면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금액을 책정하지 않아요.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합니다. 여기 지금 미용실을 하지만 나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커피값이죠. 커피값 쓰기 너무 아까워. 이러면 장사하지 마셔야 돼요. 그 정도는 투자하고 거기에서 하루에 몇십만 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정하는데 제가 5만 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은 5일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씩 지출을 하는데 도달할 사람이 여기에서 예상 도달하는 사람이 423명에서 1,200명까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 영상, 그 광고 영상이 좋으면 사람들한테 더 많이 확산이 되겠죠.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 다음 영역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이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 이렇게 또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똑같은 광고가 인스타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범위 내에서요? 하루 10,000원 범위 내에서 페이스북 보는 사람이나 인스타 보는 사람 똑같이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이 나가게 되겠죠. 며칠간? 5일간. 근데 5일간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광고를 계속 해오리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결제 수단 해가지고 제가 미리 등록한 그 카드 번호가 있어요. 그럼 카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게시물 홍보하기 하면은 홍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런 거 제가 이제 족장인데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루에 10,000원씩 열흘간 했는데요. 좋아요가 9,000회나 갔고요. 댓글이 15,000개나 달렸어요. 공유가 200회나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박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 오픈한 가게도 사람들이 1년 걸릴 걸 저희는 한 달 만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이벤트에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이런 거를 마케팅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의 힘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면 가맹점주나 또는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에 10,000원 요 정도만 쓰시면 된다면 해볼만 하시죠. 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럼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느냐? 제가 해보니까요. 이미지보다는 사람들이 동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차별화된 그 동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런 걸 해봤습니다. 마케팅 대행사한테 맡겨보니까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족발 써는 모습, 그 다음에 족발 우리 가맹점 인테리어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반 사람들이 다른 데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차별성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직접 들고 가서 매장에 가서 족발 비빔밥, 그러니까 날치알 주먹밥에 족발 비빔밥을 이렇게 비비는 거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걸 딱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하고 좀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면 이 지수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한테 또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미용실에서도 그냥 미용실 영혼 없는 동영상이 있죠. 네, 그 점주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저희 미용실은 어떻고요? 이런 인터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용실 분위기 막 찍은 거, 물론 일부 찍어주는 건 좋지만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모습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죠. 머리 감는 모습, 이걸 빠른 동영상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가위 자르는 모습이 자신 있다. 그럼 다다다다닥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차별성이 있으니까 자꾸만 클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한 거지 다른 것보다는 인지에 주력을 해주면 좋아요. 인지에 주력을 한다는 건 뭐예요? 눈길을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미용 막 하면서
댄스를 하면서 미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동영상을 찍어서 막 엄청나게 멋진 음악과 이 활발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면서 미용을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야, 거기에 관심이 또 딱 가게 되겠죠. 그 신기해서 거기 또 가볼 만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 영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하고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피드를 올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올리면 좋습니다. 지금 좋은 예제예요. 어떤 예제냐면 인스타그램은 이웃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스타 혹시 하시는 분들 보면 피드 올라오는 거 보면 어때요? 애기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올리는 거 보면 괜히 클릭하고 댓글 달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네,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스타 올린 거는 대부분 뭐예요? 다 시술한 사진들만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건 나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자꾸만 작품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좋아요가 100개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 보시면 좋아요 많아야 50개, 60개일 겁니다. 그죠? 100개, 200개 올라가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시술 사진도 올리고 내 일상도 올릴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해주면 좋아요. 첫 번째, 우리가 시술 사진은 봐야지만 매출화가 되니까 시술 사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술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시술 사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일상 올려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시술 사진, 두 번째 일상, 세 번째 시술 사진, 그 다음에 일상이 아니고 시술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 이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제가 보여주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옆에는 시술 사진,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일상, 그 다음에 시술 사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일상을 보기 위해서 친구로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시술 사진 보고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하고 방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분은요, 좋아요 수가 5,000개나 돼요. 5,000개나 되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금 일상을 올리면서 그 모습을 계속 동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시술 사진만 하는 게 아니고 시술하는 모습을 보니까 재밌거든요. 재밌으면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팔로워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별성을 어떻게 둘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성은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타난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스타는 사진으로 유입하고 해시태그로 홍보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어떤 거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유입하고 해시태그로 홍보하는 거. 자, 그러면 사진은 일과 관련된 사진이 없어도 되겠죠. 왜?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인스타 보면 예쁜 아가씨들이 팔로워 수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걸 유입하기 때문에. 그죠? 또 멋진 사람들, 남성 같은 경우는 멋진 사람들은 또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유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멋지고 이쁘고 하면 한 번씩 눈길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문하면 이 사람이 보니까 뭘 하는 사람이야? 미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시태그로 무슨 미용실, 요 옆에 보시면 예약문의, 홍대 미용실, 가산 미용실, 뭐 이렇게 해시태그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미용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쁘거나 다 멋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차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쁘거나 멋지지 않아도 차별성만 찾아내면 사람들이 팔로워 수가 의외로 많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구매 동선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구매 동선이 어떤 게 있다라고요? 처음에 인지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지가 안 되면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된 사람은 그 다음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그
주인장의 신뢰도를 여기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그 인지한 다음에 검색되고 검색된 다음에 검증을 합니다. 이 검증은 서비스가 잘하는지 정말 미용을 잘하는지를 후기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영역이 매출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영역이 뭐라고요? 확산입니다. 이 확산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92%나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2시간이지만 이 영역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어떻게 실행할지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하나씩 구축해가는 게 안정적인 매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Q&A, 네, 질문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이버에서 언론 기사 전송이라고만 검색해 보시면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 블로그 타이틀 직접 꾸미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포토샵이나 이런 거 그런 시간에 블로그 글 하나 더 쓰거나 인스타 피드를 하나 더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토샵 배우지 마시고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얼마? 네, 맡기면 5만 원에서 15만 원 그 사이면 정말 멋진 집을 꾸며줍니다. 그걸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마케팅 하나라도 시도해 보셔서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